국민의당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장길환님, 사면위원회라는 걸 언급한 게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국민들한테는 들릴 염려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초조하면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2678님의 문자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면 논란이 얘기가 컸고 또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갑니다. 이번 주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결정이 납니다.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오늘 수도권 경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45% 이상을 오늘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확정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예, 이 1위가 뭐 2위에게 추격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상황.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위 싸움은 많이 치열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사실상 1위가 정해진 거 아니냐. 조금 어렵지 않겠는 결선 투표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인 가운데 각 당의 본선 주자들이 거의 정해지면서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양자 대결이 성사가 되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문 세력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 그저 기사거리로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로 1대1로 문재인 안철수 해보면 진짜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던데요? 근데 그거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하나도 없고 두 사람만 남는다고 했을 때의 얘기고, 어허. 그리고 또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찍을 데가 없어서 안철수 후보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도, 예?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떨어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뭐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마땅한 후보를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예? 일단 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관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예? 마치 언론에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계적인 단일화, 정말 물리적인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인데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럴듯하지. 예.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유권자들이 알아서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후보들이 많이 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 어떤지 확인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그 사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질문을 받고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얘기인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는 진짜 안철수 대표가 무슨 사면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오도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단순히 그것보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 보수층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작전으로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안철수 의원이 예? 자기가 처음에는 강하게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좀 바꾸면서 예? 중도나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말 바꾸기 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는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문재인 대표도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죠, 명예로운 퇴진할 수 있도록 뭐 길 열어주겠다 이런 식 발언하시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답하시겠느냐. 예. 상황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기 전 얘기고, 또 전제 조건이 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순순히 물러나서 나라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고 나간다면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가 요즘 좀 뜨는 분위기니까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조해서 지금 어거지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초조한 쪽은 오히려 그 안철수 의원 쪽인 것 같은데요. 어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 처음에 탄핵 때 그 탄핵을 먼저 외치던 분이,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했던 분이, 이 최근에 와서는 나는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가지 않았다. 둘 다 정치인이 갈 곳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당 토론회에서 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슬쩍 바꾸면서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합의문 사인까지 하고 왔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예. 네, 그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고 양쪽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이 사면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다. 이거는 남용권을 막자라는 데 방점을 찍은 거다. 요 얘기를 확실히 하긴 하셨어요. 근데 김홍걸 위원장님. 예. 국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고마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독재자적인 발상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답 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대답을 피해왔다면은, 지금 최근에 불거져 나온 일인데 대답을 바로 그냥 피하고 묵살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오래전 일이고 이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 불법성 같은 것은 나오질 않은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 그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아들 문제 때문에 죄 없이 곤욕을 치른 것을 보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 죄도 없는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노의 표현이 아닌가. 공격하려면 당사자를 하지 왜 잘못도 없는 가족을 건드리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이제 예. 선거관리위원회였나요? 이쪽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기간이 틀리다든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다든지 이런 이유로 아예 제대로 조사가 안 들어갔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예?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수상하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이건 분명히 본선에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국민의당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자료가 있다면 내놔라,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그렇죠. 있다면 내놔라, 얼마든지 답 주겠다, 이 입장이세요? 그렇죠. 예. 고마해라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잘못도 없는, 죄 없는 가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떤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예? 그런 일까지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가 말을 몇 번 바꾼 적이 있다.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럼 20명 중에 2명이었다 해서 그걸 또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정확히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공격 포인트인데 오래된 일이어서 뭐 가물가물하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 측에서 하셔야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이제 본선 시작되면은 아마 이런저런 부분들 정책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보죠.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오늘 수도권 경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45% 이상을 오늘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확정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예, 이 1위가 뭐 2위에게 추격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상황.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위 싸움은 많이 치열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사실상 1위가 정해진 거 아니냐. 조금 어렵지 않겠네 결선 투표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인 가운데 각 당의 본선 주자들이 거의 정해지면서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양자 대결이 성사가 되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문 세력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 그저 기사거리로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예? 일단 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관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예? 마치 언론에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계적인 단일화, 정말 물리적인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인데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럴듯하지. 예. 또 1대1로 문재인 안철수 해보면 진짜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던데요? 근데 그거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하나도 없고 두 사람만 남는다고 했을 때의 얘기고. 어허. 그리고 또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찍을 데가 없어서 안철수 후보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도. 예.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떨어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뭐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마땅한 후보를 못 찾고 왔다 갔다. 예, 국민의당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장길환님 사면위원회라는 걸 언급한 게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국민들한테는 들릴 염려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초조하면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2678님의 문자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면 논란이 얘기가 컸고 또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갑니다. 이번 주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결정이 납니다.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을